그래서 제 친구가 근데 그걸 다 깨잖아요. 옆에서 저분들 저거 분명히 재혼일 거야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리고 또 옛날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다리가 불편하고 그런 사람과 또 눈 앞을 못 보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서로 만나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고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그 눈이 되어주고 이러면서 또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서로의 그러니까 장점 단점 사람이 만났을 때 장점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해주고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훨씬 낫겠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시각 장애우가 다리 불편한 사람을 업고서 이렇게 보행하면 그렇죠. 온전한 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그렇죠. 그런 측면에서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정서적으로 서로 이제 지원을 하고 지원받고 그러다 보니 안정감을 느끼고 늘 나는 그래도 중심이 바닥에 이렇게 든든하게 박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니까 아무래도 배우자가 있고 결혼 생활을 하면 반면 그게 혼자 있을 땐 그게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외롭고 불안하죠.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려자들을 그 배우자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쨌든 힘이 되잖아요. 누군가가 내 남편을 나는 그렇게 욕을 해도 누군가가 내 남편 욕하면 싫고 그렇듯이 나랑 이렇게 뭐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물론 나랑 투닥투닥 싸우더라도 나이 들어서도 그 사람 누가 욕하거나 뭐라 그러면 당연히 화나잖아요. 옆에서. 세상에 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 편이 생기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 내 아내를 나는 그래도 욕할 수 있어도 그렇죠. 네. 놈이 뭐라고 하는 건 내가 욕 나올 못하지. 심지어는 자식이 그래도 얘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편을 들어주게 돼 시컷 싸우다가도 그런 맥락에서도 누군가가 자기의 배우자 동반하는 사람이 동반자가 생긴다는 거는 정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제 재정적인 공유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갖고 있는 물질적 자산이 이제 뭐 있을까요? 그렇죠. 이걸 이제 합쳐서 운영을 하면 훨씬 커지잖아요. 그렇죠. 이 규모 경계라는 게 있어. 하나하나 쓸 때는 헛쓸 수 있는데 네. 이게 이제 함께 뭉쳐서 조금 규모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위력을 발휘하기가 쉬워지죠. 근데 그것도 있어요. 한꺼번에 둘이 다 쓴 데는 소비 성향도 커진 데는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. 근데 그만큼 서로 또 노력을 할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만큼 잘 쓰기 위해서 좀 더 둘이 다 아직까지는 다들 그래도 뭘 하시더라도 조금 노력하시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재밌게 또 소소하게 소확행으로 쓰면서 또 벌면서 살면은 그게 뭐 대단하게 잘 살거나 대단하게 뭘 해보지 않더라도 그런 재미잖아요. 저는 요즘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예쁘거나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둘이 너무 사이좋게 다니시는 그런 커플들을 보면은 저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전에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조금 걸음이 불편하셔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 보면 정말 행복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제 친구가 근데 그걸 다 깨잖아요. 옆에서 저분들 저거 분명히 재혼일 거야.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 들어서 만난 상대는 기쁨을 서로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. 제 친구가 그러잖아요. 야, 옛날부터 쌍꺼풀 우리 부모님 세대 봐라. 절대 저러지 않아. 재혼일 거야. 그러듯이. 그래서 나이 드시더라도 그런 대상이 있다면 같이 매일을 공유하시는 기쁨을 누려보시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굳이 또 하나 들자면 이제 사랑. 그렇죠. 굳이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. 사랑을 재발견해내는 거죠. 원래 했던 결혼 생활의 본질을 분해해놓고 나면 이제 사랑이라는 건데 나보다 상대를 먼저 챙기고 상대의 불편이 혹시 크지 않을까 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한다면 결합했을 때 그게 늘 커지겠죠. 네. 근데 어디 교제하고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관계보다는 이런 법률원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동기야. 그렇죠. 사는 거니까 그런 사랑도 또 다시 또 굳건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맞아요. 네. 아무튼 저는 시니어분들의 이성에 대한 애정과 그 재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좀 노력해보시라는 주의예요. 홀로 되신 분들이 혼자서만 너무
너무 편할 수도 있어요. 처음에 잠깐. 근데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때는 좋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나머지 인생을 하신다면은 자녀분들도 오히려 좋아해요.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법률적인 어떤 혼인신고나 이런 거는. 근데 왜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수반이 돼야 되니까. 근데 자녀분들에도 홀로 되신 분들, 부모님들이 있으면 늘 신경 쓰이고 외롭지 않을까 막 돌아가면서 막 이게 신경 쓰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상대가 생겨서 두 분이 같이 너무 재밌게 사시는 걸 보면은 요즘엔 자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부모님들의 그런 아픈 그렇게 외로움을 동반해 줄 수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게. 그러니까 그렇다고 섣불리 하시려는 건 아니고요. 아무나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대가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좀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. 그렇지. 충분히 네, 교제하고. 네, 교제하시고. 전에 못 느꼈던 이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고 나면 그럼요. 그때 결합하는 게 이제 좋지 않겠나 그럼요.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재혼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도 돼요. 그렇죠. 둘이 함께 나아가야 될 뭐 공동의 목표를 식별해 내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치 있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 서로 하던 거를 돕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결혼 생활이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당연하죠. 예. 그러니까 지경도 넓혀지고 또 그럼요.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예, 그러니까 그냥 홀로 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내 생활에 이렇게 바운더리를 너무 크게 치지 마시고 좋으신 분들과 교제도 하시고 또 연애도 해보시고 그러다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재혼도 하시고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60대 이후에 배우자를 찾는다는 거는 단순히 뭐 사람 하나를 얻는 문제가 넘어서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고 동료애,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과제를 헤쳐나가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렇죠. 동료애, 동지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 껴서 결합이 된 관계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. 네. 어차피 결혼생활 한번 해본 거 잘 알잖아요. 그때는 이제 젊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라는 공동의 이렇게 육아 목표가 있지만 그 연세 되면은 사실은 자식은 이미 컸을 것이고 두 분이서 건강과 이제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에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도록 서로 배려하고 해야지 이제는 뭐 딱히 뭐 자식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지셔야 돼요. 배려하고 바라보시는 시각이.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뭐가 얼마나 좋을까요? 네. 그래요. 이 사회가 좀 밝아지고 아름답고 서로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걸로 가득 차려면은 또 이제 이런 불안정성이 좀 제거되는 이런 개인 관계들이 단단하게 이제 박혀 있을 때 반석 위에 서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어요? 그럼요. 그렇다고 저희 이거 보시고 난 이렇게 안 맞는데 빨리 이혼하고 재혼해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. 그럼 뭐 또 아프신 분이 있으면 또 내가 이렇게 뒷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구간이 명간이라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지금 배우자님이 최고시고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의 남은 인생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준비해 본 거니까 절대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은 잊지 마시고요. 또 맞아요. 새로운 생활에 대한 인생 설계에 대해서 조금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. 네. 예. 행복하고 건강한 예,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예.